올해 들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었다. 그냥 좀 쉬어요. 병원에서도 가족도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건지는 말 못하겠는데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했다. 어딘가 불편한데 병원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다. 그게 더 사람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뭘 조심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시장길 옆 공원길을 걸었다. 습관이었다. 그날도 그렇게 걸었다. 바람도 적당하고 햇살도 부드럽고 사람도 별로 없고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바로 그때 내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다. 벤치 옆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크기는 작았고 색은 옅은 회색이었는데 누가 두고 간 건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CCTV도 없는 그 위치에 가방만 딱 혼자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괜히 마음이 걸렸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무거웠다. 생각보다 많이. 지퍼를 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순간 지퍼에 메모가 묶여 있는 걸 발견했다. 찾은 사람은 안에 있는 약을 꼭 냉장 보관해 주세요. 약이라고? 나는 순간 더 놀라 가방을 내려놓았다. 약이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누가 일부러 숨긴 건지 아니면 깜빡한 건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근처 경비실에 맡길까. 그런데 그때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 하나. 이 가방 낯이 익다. 언제 어디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가방의 손잡이나 색깔이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괜히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조심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는 정말 약이 있었다. 작은 보냉팩 속에 약병 2개가 담겨 있었고 옆에는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나는 일단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약을 넣고 식탁에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약은 내가 직접 만든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이걸 누군가는 찾아야 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노트는 일기처럼 되어 있었는데 날짜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고 짧은 메모들만 연달아 적혀 있었다. 오늘은 종아리 통증이 덜했다. 첫 번째 약 조합을 먹어보았는데 그 때문인 듯하다. 이 약은 기운이 도는 순서를 바꿔주는 느낌이다. 아직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 뭔가 다르다. 가끔 사람들이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든다. 다음 주엔 2번째 조합을 시험해 볼 예정이다. 이건 무슨 약일까? 시중에서 본 적도 없고 병원에서 쓰는 약과도 달랐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누군가 내 방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창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창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그 사람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이 분명히 이랬다. 그 가방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새벽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그 낡은 가방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분명히 부엌에 두었는데 가방은 다시 식탁 위에 두었다. 냉장고에 넣었던 약도 꺼내어 다시 정리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한 번씩 가방을 열어보았다. 노트는 여전히 같은 글씨체로 같은 크기의 글자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 나는 그 노트를 한 번도 더 쓰지 않았는데 며칠 사이 글이 몇 줄 더 늘어나 있었다.
다음 약 조합은 몸의 리듬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었다. 약을 복용한 후 낮잠이 줄었다. 꿈은 더 생생해졌다. 걷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말을 들었다. 누군가 내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노트를 덮었다. 누가 쓴 걸까? 설마 내가 잠결에 적은 건 아닐까 싶어 손글씨를 비교해봤지만 분명 내 글씨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꿈을 꿨다. 이번엔 한 사람이 등장했다. 하얀 셔츠를 입은 중년쯤 되는 남자였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내게 무언가를 건넸다. 꿈속인데도 그 감촉이 느껴졌다. 작고 동그란 약 하나였다. 이건 지금 드셔야 해요.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그대로 들려왔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내 손에 진짜로 약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식탁 위에 정리해뒀던 약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내 손바닥에 있었다. 그날 이후 몸에 변화가 생겼다.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힘이 덜 들었고 아침에 눈이 더 쉽게 떠졌다. 오랫동안 시큰거리던 무릎 통증도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다. 가게 주인이 내가 더 또렷해 보인다고 했고 이웃은 나보고 요즘 살짝 달라졌다고 말했다.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맑아졌다는 말까지 들었다.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새로운 글이 또 적혀 있었다. 눈의 초점이 안정되었다. 평소보다 기억력이 또렷해졌다. 효과가 빠르다. 이번 대상은 예민한 편이다. 반응을 계속 관찰할 것. 이번엔 마지막 문장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이번 대상은 대상.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약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받자마자 아무 말도 없었다. 단지 아주 작고 낮은 숨소리 하나만 들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었다. 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가방을 조용히 다시 열었다. 그 안에 있던 약은 이전보다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며칠 동안 가방은 조용했다. 약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노트에도 새로운 글은 적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매일같이 노트를 펼쳐보며 전보다 더 천천히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그리고 어느 날 노트 맨 뒤쪽에 잘 보이지 않던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얇은 종이에는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조금 흐릿한 흑백 사진. 누군가의 어깨 위쯤에서 찍힌 것 같았다. 사진 속 사람은 남자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이상하게 낯이 익었다.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표정 같았다. 생각해보니 최근에 꾼 꿈속에서 본 그 사람과 닮아 있었다. 내게 약을 건네던 그 남자. 사진 밑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트에 이런 종이가 왜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정말 본 걸까? 아니면 약 때문일까? 그날 오후 동네 가게에 들렀다가 무심코 벽보 코너를 바라보았다. 익숙한 글씨체, 익숙한 문장이 보였다. 실종자 전단이었다. 그 전단 속 사진. 내가 노트에서 본 사람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가게 주인은 이 사람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처를 자주 다녔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됐다고. 조용하고 혼자 말도 잘 안 섞던 사람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던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말없이 전단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뭔가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가방, 약, 노트, 사진, 그리고 이 사람. 그날 밤 꿈에서는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조용히 웃기만 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식탁 위에 노트가 열려 있었다. 어젯밤엔 내가 분명히 덮어두었는데 거기엔 한 줄이 새로 적혀 있었다. 잘 보고 계시네요. 이제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을 본 뒤로 나는 자꾸 그 가방이 처음부터 나에게 오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트에 글을 남긴 사람이 실종자라면 그는 왜 내게 약과 노트를 맡긴 걸까? 며칠 뒤 나는 도서관에 들렀다. 그곳은 그 전단지가 처음 붙어 있던 곳이기도 했다. 문득 뭔가 빠져있는 기분이었다. 책을 읽다가도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뒷목이 간질간질했다. 도서관 한쪽에 있는 기증문서 보관함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서류철과 노트들이 잔뜩 꽂혀 있었고 그 중에 낯익은 표지가 하나 보였다. 그 노트와 똑같이 생긴 표지. 꺼내보니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관찰 노트 10번째 가방 기록사. 안쪽에는 날짜와 이름이 빠진 짧은 글들이 가득했다. 내용은 하나같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상태 변화였다. 그 중 한 글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이번엔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이 사람이라면 감정을 잃지 않고 회복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곧 사라지겠지만 그 사람이 기억을 이어줄 사람이 되어준다면 의미가 있다. 나는 그 글을 몇 번이고 읽었다. 공원, 회복, 기억. 그건 분명 나였다. 이제 확실했다. 가방은 우연히 내가 발견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두고 간 것이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남은 마지막 약. 그건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차례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노트에 글을 적었다. 그동안 내가 겪은 변화들, 몸의 느낌, 꿈에서 본 장면들, 그리고 이 노트를 다시 누가 발견하더라도 처음부터 겁먹지 않도록 짧은 조언도 함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썼다.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당신도 누군가의 기억을 대신 이어받아 조금씩 살아가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가방을 닫았다. 새로운 메모를 하나 묶어 넣었다. 이 약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나눌수록 낫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공원 벤치에 가방을 조용히 두고 나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 후로도 내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불편했던 부분도 많이 가라앉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덜 불안했다. 내가 지금은 무언가의 마지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처음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 끝입니다. 가방은 또 누군가에게 가겠지. 그 사람도 나처럼 처음엔 놀라고 두려워할 테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약이 아니라 기억을 나누는 방식이었다는 걸.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라요. 가방처럼 건강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